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디지털 타임즈 기사인데요. 서울 집값 하락 조짐의 백기, 결국 매물 쏟아내는 집주인들. 서울 아파트 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규제에도 꿈쩍 않던 집주인들이 버티기를 포기하고 내놓은 매물들이 다시 쌓이면서 강남권에서는 인기 아파트들이 가격을 낮춰야 겨우 팔리고 있다. 20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1,732개로 추석 직후인 5일 36,987건과 비교하면 보름새 4,745건, 무려 13%가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39,983건에서 36,987건으로 약 3,000건이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이달 14일부터 4만 건대를 넘어서며 매물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강남 상구입니다. 서초, 강남, 송파구 중 강남구가 20일 3,724건으로 441건 매물이 늘었고, 서초구가 3,602건으로 375건이 증가했다. 송파구도 보름새 250건이나 늘어났다. 마포구도 매물이 139건 증가했으며 성동구는 15일 만에 1,596건으로 불어났다. 용산구도 101건이 증가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30대들의 영끌이 활발했던 노도강입니다. 노원, 도봉, 강북 일대에서도 매물 증가세가 나타났다. 여러분, 장기간 관망세가 지속되던 서울 아파트 시장에 추석 이후부터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1억 원에서 2억 원 이상 집값을 낮춘 급매물도 속속 등장하면서 집값 향방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 아파트 시장은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잇따른 다중 규제와 이번 사태 장기화 등에도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매도와 매수자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지면서 관망세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달부터 팽팽하던 힘의 균형이 깨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법 통과로 규제가 본격화되고, 특히 부동산 3법이죠.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시행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 보유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주택자와 법인들은 세금 부담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집을 팔아도 깡통 전세가 될 경우 세입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대부분 전세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깡통 전세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비율이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집주인의 주택이 법원 경매에 붙여져도 보증금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2명 중 1명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인 서민 가구가 보증금을 떼이게 되면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깡통주택 등 위험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강화하거나 최우선 변제 제도를 확대하거나 또는 확정일자 효력이 즉시 발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언젠가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매수자 의시장이 온다고 했지요. 즉 매수인이 갑인 세상이 온 겁니다. 현재 서울주택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강남 상구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와 마용성입니다. 마포, 용산, 성동은 물론 노동항입니다. 노원, 도봉, 강북까지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중 규제에도 불구하고 끔찍하지 않던 집주인들이 드디어
백기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이나 법인들은 하루빨리 처분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늦게 처분해서 타이밍을 놓친다면은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데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성사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강남권에서 인기 아파트라 할지라도 현 시세보다 가격을 낮추어 급매물로 내놓아야 거래가 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심리전에 아주 강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면 가격은 곤두박질 할 것입니다. 요즘 말이죠.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국내 가계 전세자금 대출이 사상 처음 1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전세 수요와 매물 감소가 합치면서 당분간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0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의 8월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 9천억 원이 증가한 120조 1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잔액 증가액인 3조 7천억 원에 이은 두 번째로 큰 증가 규모로 전년 동기로 보면은 31조 3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6년 36조에 불과했던 전세대출 잔액은 2017년 48조 6천억, 2018년 71조 7천억, 2019년 98조 7천억, 올해 8월까지는 120조 1천억 원으로 2017년 이후 매해 20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라면 연말에는 13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이후로는 전국적인 부동산 상승세가 전세 가격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기존 보유 자금만으로는 전세 자금 감당이 어려워져 대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새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이 시행되면서 전세 수요는 늘어났지만 매물이 급감하고 있어 당분간 전세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집주인의 대출과 전세 보증금 합의 집값의 80%를 초과하는 빚 많은 전세주택 계약이 올해 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금리로 대출이 늘어나고 전세값까지 오르자 부채 비율이 높은 집들이 전보다 많아진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전세 감을 맞아 빚이 많아도 들어가 살겠다는 전세 수요가 많아진 영향도 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깡통 전세의 위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진다는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위험 수위가 치닫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미합니다.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급된 H유지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운데 부채 비율이 80%에서 100%에 이르는 주택은 전체의 43.66%, 전국의 56,033가구에 달했습니다. 2017년 52.96%였던 위기주택 비율은 지난해 39.59%로 낮아졌으나 올해 들어 다시 4.07%포인트 반등했습니다. 특히 서민이 주로 새들어 사는 연립주택은 올해 들어 이 비율이 47.80%에 달해 지난해보다 8.75%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위기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아파트보다 전셋값이 저렴한 다세대주택 무려 70.20%였습니다. 이처럼 높은 부채 비율은 전세 불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주택에 얽힌 빚이 많을수록 유사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값이 매매가를 초월하는 역전세난이 불거지면서 깡통 전세 위험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시 부채 비율이 70%를 넘으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빚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낙찰 금액에 대한 권리는 세입자보다 은행인 큰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발급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 등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비율이 80%를 초과하면 보증료율이 오르며 100%를 넘기면 보증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최근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위기주택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크나큰 문제입니다. 전세 매물이 희소해지면서 빚 많은 주택이라도 일단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통상 빚이 많은 주택은 이런 결점 때문에 주변보다 전세 시세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들은 꼼꼼한 권리 분석이 필요할 때입니다. 전세난 속에서 앞으로 빚이 많은 이기주택 계약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지난달 반환 보증 발급을 받은 이기주택 비율이 무려 44.30% 등은 작년 9월보다 4.5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빚이 많은 전세주택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반드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발급받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매물이 늘면서 가격을 낮춘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최근 20억 8천만 원에 팔렸다. 지난 9월 21일 22억 원에 팔렸다고 신고된 가격과 비교하면 1억 2천만 원이 하락한 금액이다. 같은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인근의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 82제곱미터는 현재 제일 저렴한 매물이 22억 7천만 원으로 5,100만 원 하락했다. 이처럼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살펴보면 강남권 아파트 매수의 지수가 9월 91.8로 4개월 만에 100 이하로 떨어졌으며 강북은 94.7보다도 낮아졌다. 여러분, 이렇게 매수세가 주춤해지고 매물이 늘어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값을 낮춘 급매물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 종사자들은 무주택자라면 지금이 주택을 사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수자의 지수도 떨어질 것이며 본격적으로 하락장이 올 것입니다. 정부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했고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 집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집값 하방 압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